만약 아침에 공복 상태로 처음 식사를 하실 때 국물에 밥을 푹 풀어 먹는 대신 마시듯이 드신다면 소화기관에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이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거르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 또한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부적절한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건강조사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혈압이 상승하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밤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특히 우리의 위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복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어떤 식재료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권하는 아침에 먹기 좋은 식재료를 소개하고 해당 식재료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혈관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양제를 충분히 복용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혈관 관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로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병원 비용을 절약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음식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수면 중에 몸에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수면 동안의 신체 활동과 땀, 소변 등으로 인한 노폐물 배출에 기인합니다. 수면 중 몸의 회복과 동시에 있는 수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갈증을 느끼게 되며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나 정수기에 있는 차가운 물을 드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밤새 휴식을 취한 장기들은 아침에 처음 받는 자극에 반응하게 되며 차가운 냉수는 식도부터 위장까지 동시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위궤양, 소화질환 또는 대장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뇌 조직을 유지하고 뇌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이 인지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뇌는 수분 부족 상태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더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수분 충전은 뇌 건강과 뇌 인지 기능 향상, 더 나아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두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침 식사로 인해 몸에 피가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동안 우리 몸 안에 도는 혈액이 달라집니다. 좋은 혈액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에 비해 좋지 않은 혈액은 무엇일까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끈적한 피입니다. 이러한 나쁜 피들은 혈전을 유발하여 혈관을 막히게 하고 막힌 혈관은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게 하여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쁜 혈액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성지방 때문인데요. 혈액 속의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중성지방은 견과류를 먹어주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성분의 식품입니다. 미국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중성지방 농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포함한 견과류가 중성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기에 아침에 견과류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단 개인적으로는 견과류 중에 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아몬드를 구매하시면 견과류는 보통 봉지채로 판매하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 양일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종이컵으로 하루에 4분의 1컵에서 반컵 정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 따지자면 하루 20알에서 23알 정도가 적당하며 아몬드는 요거트 등에 넣고 간단한 간식처럼 먹으면 맛도 포만감도 좋습니다.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샐러드에 넣어 식감도 살리고 영양분도 살리는 섭취 방법이 있으며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중 세 번째로는 양배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몬드와 함께 샐러드로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맛있는 샐러드를 먹고 싶을 때 보통 아삭아삭한 양상추를 찾게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양상추보다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아침에 예민해진 위에 자극을 덜 주는 채소로 위의 부드러운 소화를 도와주며 양배추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식사 앞에 패턴과 뇌졸 중 발생 간의 관련성을 실험하였는데 양배추를 포함하는 식사 메뉴 구성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배추의 파란 잎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식물성 단백질 생성 작용을 도와주고 이 성분이 혈전을 방지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U 중에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뇽, 염화물이 주성분인 카베진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소화를 하면서 나오는 위산 등의 자극적인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양배추는 어떻게 먹으면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을까요? 양배추는 열에 약한 야채입니다. 양배추를 삶아서 다른 반찬과 먹는 것도 좋지만 양배추의 좋은 영양분을 잘 살려 드시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양배추 쌈을 만들어 드시거나 견과류나 사과와 함께 아침 샐러드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침 식사를 더 빠르고 급하게 후다닥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포만감과 에너지만을 위해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빠르게 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식사를 급하게 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트림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위장의 신호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씹지 않고 넘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치밀 성분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이는 위장에 무리가 가는 신호인 것과 동시에 씹지 않은 음식은 위장에 들어가 나머지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위산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소화장애가 생기기 쉽고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은 위뿐만 아니라 장에도 가스를 차게 합니다. 거기다가 호로록 먹는 뜨거운 음식이 그냥 넘어가면서 식도염이 생깁니다. 아침에 뜨거운 국물이나 볶음, 구운 음식들은 모두 이렇게 더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장 건강을 챙기면서 식사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를 생으로 그것도 간단하고 맛있게 조리해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양배추나 견과류만으로는 배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들과 포만감이 있는 재료들을 같이 먹는 간단 샐러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양배추는 미리 적당량을 썰어 놓으시면 좋은데요. 채칼로 썰면 치킨집 샐러드처럼 부드럽게 양배추를 드실 수 있으며 아침마다 썰어 놓은 양배추를 한 줌 정도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한 줌 같이 넣어줍니다. 탄수화물로는 감자를 같이 먹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껍질째 구운 감자를 으깨서 샐러드와 같이 드시는 거죠. 포만감뿐만 아니라 감자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아침 영양소로 같이 채워주는 거죠. 샐러드가 조금 퍽퍽하다면 올리브유를 한 바퀴 뿌려주세요.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과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더해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조금 달달한 샐러드를 좋아하신다면 사과를 같이 드셔보는 것도 방법인데 사과를 갈아 드레싱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위에 꿀을 한 바퀴 돌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꿀의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의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내 염증 감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까지 같이 드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계란에 좋은 성분이 많은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침에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커피는 중독성이 강해서 습관으로 인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커피를 드시려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벽을 제대로 상하게 합니다. 위염이나 심지어는 위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습관이 쌓이면 위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다면 먼저 다른 아침 식사로 위벽 보호가 된 뒤 마지막에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소개한 양배추 샐러드를 드신 뒤 먹어주시면 가장 좋겠죠. 간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아침을 자꾸 거르거나 잘못된 아침 식사를 계속 하게 되면 더 빨라지는 노화로 인해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될 수 있는데요. 작지만 좋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를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에너지를 챙기시고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면 건강한 노년 생활은 물론이고 덤으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